세계 방산 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F-35 전투기의 레이더가 공중작전 시험 도중 완전히 먹통이 되면서 전 세계가 그 허점을 목격한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한국산 KF-21 보라매가 조용히 날아올랐다. 이제까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한국의 자주국방 기술은 F-35의 실패를 계기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특히 A4 레이더라 불리는 국산 능동형 전자식 위상배열 S의 레이더의 기술력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앞지르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가 주도하던 F-35 업그레이드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록히드 마틴은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레이더를 탑재하려는 무리수를 두었다가 각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KF-21의 양산 체계를 더욱 확대하며 F-35 추가 도입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이는 단순한 구매 중단이 아닌 자주국방을 향한 결정적인 선언이었다. 왜냐하면 KF-21의 핵심 장비인 A4 레이더는 기존 미제 전투기의 성능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5세대급 송수신 모듈,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K링크 통신 시스템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냈다. 이러한 기술력은 단지 우연이나 복제의 산물이 아니다. 스위치, 전력 증폭기, 저자범 증폭기까지 반도체 기반 레이더 핵심 부품 전부를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적 지원 없이도 설계, 생산, 운영이 가능한 독립체계. 이는 명백한 기술 독립이며 한국 공군이 F-35A를 마지막 미국산 전투기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 이상 미국의 방위산업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때 미국은 한국이 계속 자신들의 무기에 종속되기를 바랐다. 한국의 무기 개발이 실패하기를 은근히 바라던 과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미국의 기대와는 반대로 한국은 기술 국산화율을 작년 대비 8% 이상 끌어올리며 무려 90%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최근 열린 DX방산 전시회였다. 그 자리에서 공개된 항공우주 산업 일정표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KF-21이 단순한 시험기체를 넘어 함재기, 전자전기 등 다양한 개량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완전한 스텔스 블록까지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KF-21은 A4 레이더를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며 전자전기형 기체도 몇 년 내 완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은 전투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래 전장을 상정하고 있으며 기존 무기의 단순 대체가 아니라 답도적 우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에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던 군용 항전 장비 시장에서도 한국은 레이시온과 견줄 만큼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는 단지 군사력 강화만이 아닌 경제적 파급력도 지닌 대전환의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만든 A4 레이더는 단순한 성능을 뛰어넘는다. 이것은 전략적 무기이자 전투기에 눈을 대신하는 정밀 센서의 집약체다. 이 레이더는 5세대급 송수신 모듈을 탑재한 채 탐지 정밀도와 추적 능력에서 기존 미국산 S 레이더를 능가한다. 스텔스 전투기의 존재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9세대 레이더들과 달리 A4는 마하 이상의 속도로 접근하는 목표를 조기에 포착하고 동시에 6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K링크 통신망을 통해 작전 정보를 아군 전체에 공유하는 능력을 갖췄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나노기술종합센터. 이 세 기관이 기술 역량을 통합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소재 부품 국산화를 완성한 ES의 레이더로 기록될 전망이다. 즉, 생산 라인부터 부품, 시스템, 통신 연동까지 모든 것이 한국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그 어떤 국가도 이처럼 독립적인 전투기용 레이더 체계를 보유하지 못했다. 미국은 그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록히드 마틴은 KF-21의 A4 레이더 성능을 본 뒤 S의 기술력에서 더 이상 기술적 우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유럽과 영국 언론도 한국의 항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하나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공동으로 KF-21의 A4 레이더를 개량 중이며 새로운 버전의 레이더는 무려 4,000개 이상의 지화 관륨 단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S 대비 3.5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의미한다. 탐지 면적은 20배 이상 확대되었고 점처럼 보이던 스텔스 표적도 고해상도로 식별 가능해졌다. 기존 전투기가 놓치던 초소형 드론, 스텔스 순항 미사일까지 정밀 추적이 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A4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기능 외에도 전자전 대응, 통신 재밍 방지, 실시간 전장 분석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이 왜 이 기술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는 명백하다. KF-21의 A4 레이더는 단순히 레이더를 뛰어넘는 전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KF-21의 레이더 및 스텔스 장비 개발이 실패하길 바랐고 실패할 경우를 가정해 자국산 항전 장비를 판매할 전략을 세웠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국은 항전 장비의 국산화를 넘어 F-35 전투기의 1세대 S 레이더보다 뛰어난 능력을 실전 배치한 것이다. 과거 미국의 기대는 무너졌고 이제는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A4 레이더를 통해 시뮬레이션 모의 전투를 실시해 6개의 가상적기를 동시에 추적하고 국산 미사일로 격추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닌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우리는 독자 기술로 적을 감시하고 추적하며 제거할 수 있다. 그 어떤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방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A4 레이더는 KF-21의 핵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KF-21은 더 이상 단순한 시험 기체가 아니다. 이제는 함재기, 전자전기, 무인 전투기 플랫폼까지 진화하는 복합 전투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KI은 최근 열린 DX 방산 전시회에서 KF-21의 개량 계획을 전격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스텔스 블록 새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블록 2단계에서는 정밀 A4 레이더 기반 유무인 복합 운용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갖춘 완전한 스텔스 기체가 출현할 예정이다. 이러한 진화는 단지 성능 향상이 아닌 한국 공군의 교리를 완전히 바꿔버릴 대혁신이다. 미국은 전투기 1기체를 개발하는데 보통 8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은 KF-21 시제기에 초도 비행 이후 5년도 채 되지 않아 양산 체계에 돌입했다. 이것은 설계, 생산, 시험, 양산까지의 전 주기를 압축한 사례로 항공무기 개발 역사상 유례가 없다. 한국의 항공 레이더 기술, 항전 장비, 무장 체계,
전술 데이터 링크가 모두 국산화되어 하나의 전투 시스템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F-35를 도입하더라도 주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은 미국 통제하에 있지만 KF-21은 완전한 자국 통제하에 있으며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자유도는 장기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각국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된다. 실제로 KF-21은 유럽 방산 기업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며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는 구매 의사를 밝힌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KF-21은 수출용 기체에도 자국산 레이더와 무장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개방성과 유연성은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조차 따라오지 못한 영역이다. KF-21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체 성능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체 외부에는 차세대 피토관이라는 새로운 속도 측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피토관은 단순한 속도계가 아니다. 비행 중 기류 변화와 대기압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정확한 비행 데이터를 제공한다. GPS 항법 장치는 수평 이동 속도에는 강점이 있지만 수직 상승과 하강이 잦은 전투기에는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데 피토관은 이 점을 보완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비행 장비조차 한국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장착했다. 이제는 단 한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 단 한 개의 부품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KF-21은 명실상부하게 완전한 독자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향후 KF-21은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무기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력은 물론 외교 전략의 핵심이 되는 수출용 고성능 전투기. KF-21은 지금 그 중심에서 날개를 펴고 있다. KF-21의 급속한 진화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지역 안보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협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들어 한반도 핵타격을 직접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전략사령부는 어떤 세력이든 중화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면 반드시 타격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기지, 대만,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핵타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미사일 훈련과 핵무기 운용 연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훈련 중에 둥펑 미사일과 핵폭격기가 한국을 향해 비행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위협은 한국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도 점차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서해상에서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이용한 무력 시위를 지속하며 일부 포탄은 최대 36km까지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즉각 미사일 사령부를 가동시키고 현무탄 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상 배치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은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어떤 순간에도 전방전면 도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주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무 미사일 계열은 이러한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최근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현무 미사일 성능 개량안을 승인했다. 현무의 새로운 개량형은 중국의 공항, 항구, 군사기지 등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며 총 4가지 형태로 나뉜다. 고정 진지용, 이동식 발사 차량용, 이지스함 장착용, 그리고 잠수함 발사용 SLBM형. 이 모든 변형형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다축화하며 생존성과 대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까지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벤스라 불리는 국산 정밀 유도 시스템은 미국 군용 지피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전파 교란의 강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과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지베네스 사용은 잠정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성능 시험과 실전 배치 일정이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로운 탄도를 장착한 현무 개량형을 시험 발사에 성공시켰고 5m 이내의 정밀도로 표적을 타격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전략 무기 체계로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이제 현무 미사일은 단지 한반도 내 방어를 넘어서 잠재적 위협 국가의 주요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독침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다. 한국이 개발한 5,000발의 현무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된다면 적국의 군사기지는 물론 정치, 산업 인프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는 군사적 자립의 상징이며 핵 없는 억제력의 실체이기도 하다. KF-21이 하늘을 지배한다면 현무 미사일은 지상과 바다, 심지어 우주까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늘을 지배할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 이름은 바로 천룡 미사일.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될 이 초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수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전략 무기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멀리 날아간다는 수준을 넘어서 마하 이상의 속도로 2000km 밖의 적 핵심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레이더의 탐지를 회피하며 적진 깊숙이 침투한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면 최대 7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그 내부에서 폭발한다. 이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무기가 아니다.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비행 중 날개를 펼치고 GPS 유도하에 정밀하게 비행하여 표적을 맞췄다. 기존에는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을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 수입해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천룡 미사일은 고체 로켓 부스터와 추진 엔진을 병용하여 속도와 사거리를 동시에 잡았고 관통형 이중 탄두 구조로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 무게는 약 1300kg, 탄두 중량은 440kg. 이 수치는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과 유사하지만 천룡은 그보다 더 빠르고 더 정밀하며 더 은밀하다. 한국은 이 미사일의 형상을 완전히 국산 스텔스 기술로 설계했으며 추력 대비 무게를 최소화하여 KF-21 내부 무장창에도 안정적으로 장착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천룡 미사일이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니라 전략 무기라는 점이다. 적국의 지휘부, 군사기지, 항공모함, 전력시설, 통신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는 곧 적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초기 전투에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천룡 미사일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면서도 고속으로 침투하고 목표를 꿰뚫는 파괴력을 가졌다. 이제까지 한국 공군은 이런 능력을 외국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KF-21 전투기와 천룡 미사일이 결합되면 한국은 공대지 전투 능력에서도 세계 최정상급 국가로 도약하게 된다. 게다가 이 조합은 단지 실전 배치에 머물지 않는다. 수출용 기체에도 맞춤형으로 탑재가 가능하며 이는 KF-21의 수출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주는 요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천룡 미사일의 개량형을 통해
사거리 1000km 이상을 목표로 향후 설정했다. 극초음속 유도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표적 인식 기능이 추가될 경우 이 미사일은 단순한 국산 무기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술 미사일이 될 수 있다. 현재 개발은 넥스1, 케아의 삼각협력 체제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국방 예산의 14%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적의 방공망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KF-21의 비행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 위를 날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인도보다 먼저 수출 계약을 따내기 위한 한국의 전략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KF-21은 이미 국산화율 94%를 달성했다. 이는 곧 전투기의 핵심 구성 요소, 즉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체계, 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국내에서 제작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자립 구조는 해외 수출 시 가장 큰 경쟁력이 된다. 단일 업체나 단일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춘 기체 개량이 훨씬 자유롭고 빠르다. 게다가 천룡 미사일이라는 독자 무장을 탑재함으로써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완성된 무기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드라이브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과 천룡 미사일의 결합이 F-15 최신 개량형보다 더 높은 작전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플로관, 내부 무장창, 장거리 정밀 미사일, 5세대급 전자 광학 조준 시스템, KF-21 블록 3는 스텔스 웨폰 베이를 갖춘 사실상의 5세대 전투기로 발전 중이다. 게다가 한국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부 공간 확보, 통합 무장 설계, 향후 업그레이드 확장을 모두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는 서방 선진국조차 자주 실패하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향후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예고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관심을 표명했으며 실전 테스트가 끝나고 양산이 시작되면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F-21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 전술 교리를 함께 수출하는 종합 패키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지어 KF-21 플랫폼은 지대공, 해상, 무인 체계까지 확대 가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단일 기종만으로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유연성은 나토 회원국이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방산 강국이 아닌 방산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F-21의 성공은 단지 전투기 개발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주국방, 기술 독립, 전략 수출, 국제안보기업.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해낸 것이 바로 KF-21이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방산 기술 후진국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조차 긴장하는 수준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고 천룡 미사일은 그 상징이 되었다. KF-21은 하늘을 가른다. 하지만 그 날개는 단지 비행이 아닌 전략적 독립과 자주의 의지를 품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따라잡아야 할 앞서가는 나라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이 있다.